2027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 독서에 교과서 개념학습 17쪽입니다. 17쪽. 이거 뭐 과학 지문인데 뭐 전기 얘기 나오죠. 전기 얘기 나오는데 뭐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쭉 읽어집니다. 문제를 봐도 그냥 단순 내용 일치고 뭐 적용 추론이 나오는데 뭐 추론 없어요. 그죠? 다 내용 일치입니다. 별로 뭐 어렵지가 않다 라는 거고. 그래도 봅시다. 일단 뭐 준비한 내용은 요거 이제 요약밖에 없다 라는 거고, 배경 지식 뭐 크게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일단 요약부터 봅시다. 요약 보고 그다음 본문 보고 문제풀이 할게요. 요약합시다. 일단 뭐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이제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 요 얘기거든요. 그죠? 그 도선에 열이 왜 발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자와 원자의 충돌이다. 이 전자는 그 지나가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전기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전자가 움직인다, 다 같은 얘기죠, 그죠? 어쨌든 전자가 움직이면서 그 금속, 그러니까 이 도선도 금속이죠. 그러면 금속은 뭔데? 그 원자들이, 금속 원자들이 다닥다닥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금속 그 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금속 원자 단위까지 보게 되면 금속 원자의 중심에 중심핵이 있을 거고, 핵이 있을 거고,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기가 지나간다, 전자가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텅 빈 공간에 지나가면 상관없는데 이 중간에 있는 원자 핵과 부딪히게 되면 이 전자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이를 이제 그 변화를 시키겠지. 열 에너지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뭐 빛 에너지로 바뀐다든지, 그죠? 뭐 열이나 빛이나, 그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변환이 일어난다. 그때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뭐 적외선, 그죠? 적외선이 나온다. 그래갖고 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적외선이 곧 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에너지 그 맞고 그 변환되는 에너지가 커가지고 뭐 빛 에너지가 나온다, 가시광선이 나온다, 자외선이 나온다, 그럴 수 있죠. 그게 뭐예요? 수은등이죠, 수은등. 그러니까 수은 원자들이 그 수은등 안에 수은 기체로 잔뜩 있잖아요. 그거다가 이제 그 전압을 걸어가지고 전기를 때려주면 전자가 막 가면 그 전자가 지나가면서 막 때리잖아요, 그죠? 그 수은 원자들 막 때리잖아. 그러면은 수은 원자들이 그 전자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뱉어낼 때 뭐 자외선을 내뿜는다든지 아니면 가시광선을 내뿜는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나온 빛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환하게 볼 수 있죠. 그 빛으로, 그죠? 그게 이제 수은등이죠, 수은등,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도선 정도 수준이니까, 도선은 그나마 저항이 적으니까, 그죠? 뭐 가시광선이나 뭐 자외선 수준까지 안 나오고 그냥 뭐 단순히 이제 적외선 정도가 나와가지고 열이 발생한다, 그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이 전자, 이건 지나가는 전자를 말하는 거고, 전기가 흐를 때 나타나는 그 흐름을 전류에 해당하는 전자고, 요거는 원자는 뭐다? 그 도선에 있는 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도선 원자. 도선에 있는 금속 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알루미늄이든, 구리든 간에, 그죠? 그 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어떤 전자와, 그죠? 그 다음에 그 도선의 원자가 충돌해가지고 열 발생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래가지고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 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게 뭐다? 첫 번째, 전류의 세기. 그죠? 전류가 크면은 더 많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류가 뭔데? 시간당 그 지나가는 전하의 개수, 그 전자의 개수, 음전하의 개수, 그죠? 그러면은 그 지나가는 개수가 많다, 전류 세기가 세다는 거는 지나가는 전자가 많다, 전자 수가 많다. 그럼 더 많이 충돌하겠지, 열이 많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 전류 밀도, 그러니까 굵은 데를 저 굵은 도선보다는 작은 뭐 단면이 작은 어떤 도선을 지나가게 되면 그 같은 양의 전하가 지나갈 텐데, 단면 저기 좁은 데를 지나가면 더 많은 이 충돌을 하겠지, 그죠? 전류 밀도, 그것도 그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이게 증가하면, 전류 밀도가 증가하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요 두 가지 말고 또 세 번째, 표피 효과. 표피 효과가 뭐냐면은 중간에 유도 와전류가 생겨요. 유도 와전류가 생겨가지고 또 도선의 중앙부에는 전류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막 소용돌이 막 차가지고 글로는 못 가. 그래가지고 가생이 표피 쪽으로 막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표피 효과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따 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런 표피 효과로 때문에 전류 밀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중앙부는 못 쓰게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굵은 어떤 도선,
이렇게 굵은 도선, 그죠? 이 단면적입니다. 이 굵은 도선 중에서 이걸 못 써. 그죠? 이거 못 쓰고 이쪽 부분만 전기가 통하니까, 실제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여기 이쪽으로 확 몰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죠? 뭐 그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표피 효과 때문에 전류 밀도가 증가하고, 그러면 도선의 열 발생량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이 표피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주파수다. 더 많이 진동하게 되면 더 많은 표피 효과가 일어난다. 이것도 봅시다, 일단. 그죠? 그래갖고 주파수 때문에 표피 효과가 더 크게 일어나고, 표피 효과가 더 심하게 일어나면 도선의 열 발생은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게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그 전류의 밀도, 그죠? 그 다음에 표피 효과. 이 세 가지가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파수 관련해가지고, 그러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표피 효과가 심해지게 되는데, 야, 이거 그럼 어떡하냐. 그냥 넋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표피 효과가 증가해가지고, 기계에 막 그 성능 이상 생기고 막 할 텐데, 성능이 떨어지고 할 텐데, 이거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설계를 바꾸자, 설계. 그죠? 설계를 잘해보자. 그죠? 고주파 장치, 그러니까, 저주파를 쓰면 상관없는데 고주파를 써야 될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써야 되는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장치를 할 때는 설계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효과가 안 일어나게 해야 되겠지. 덜 일어나게 해야 되겠지.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리치 와이어, 이걸 써라. 그죠? 이거는 작게 뭐 얇은 선들을 이렇게 뭉치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선 하나로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얇은 선들을 막 꼬아갖고 이렇게 만든 거지. 그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심부의 금속 제거해가지고, 어차피 뭐 중간에 뭐 전기도 안 지나가는 거, 그죠? 전류 밀도 못 지나가게 해가지고 전기도 안 지나갈 거 그냥 구멍 뻥 뚫어버린 거지. 그럼 돈 아끼죠. 자원 절약. 그 다음에 이제 코팅. 그러니까 알루미늄은 어차피 중간 부분은 안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기가 덜 지나가잖아. 그러면 중간에는 어차피 뭐 그냥 뭐 알루미늄 박아놓고, 이게 값이 싼 거야. 가격이 싸다고, 알루미늄이. 가생이 쪽에 구리를 싹 발라가지고, 코팅시켜가지고 구리 쪽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지. 알루미늄 쪽 말고 구리 쪽으로 막 그렇게 한다고. 이 표피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그죠? 구리 쪽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구리는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러니까 전부 다 통으로 구리 하면 될 텐데, 그러면 왜 통으로 구리를 하게 되면 가격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차피 뭐 싸구려 알루미늄 박아놓고, 그걸로는 전기 안 지나가니까, 전기 지나가는 쪽을 이제 구리로 딱 해가지고 전기 지나게 만든다. 그러면은 알루미늄을 지나가는 것보다 구리를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열 발생이 줄어든다. 왜? 전기 전도도가 구리가 100%라면 알루미늄은 한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구리 쪽으로 흐르게 되면 열 발생량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그죠? 그런 얘기가 전반적인 얘기였고, 하나씩 봅시다. 일단 뭐 전류의 세기가는 뭐냐? 요거 설명할 때 전류가 나오고, 전류는 직류에서는 T분의 Q.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Q. 요거 이제 전하의 개수예요. 전하의 개수, 전하량, 쿨롬.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다, 아니면 뭐 양전하가 몇 개다. 그게 말하는 게 Q예요. Q, 쿨롬. T분의 시간당 전하의 개수. 이게 직류에 대한 얘기고, 직류는 요거죠. 그죠? 시간당 크기도 방향도 안 바뀝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에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안 바뀌는 거고. 이런 거는 직류는 뭡니까? 교류죠. 직류는 건전지죠. 건전지. 그죠? 건전지는 직류의 형태를 띠고, 그 다음에 교류는 요겁니다. 델타 T분 델타 Q인데, 요 교류는 뭐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우리 집, 한국 가정집에 들어오는 거 220V 다 교류죠. 교류. 그죠? 요런 형태입니다. 사인 곡선을 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사인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요거 왼쪽 플러스,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뭐 이런 거지. 그죠? 어쨌든 이런 거 T분의, 이거 T는 시간이고, 이거 전류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크게 갔다가 또 속도, 그러니까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고, 속도 증가 아니라 전류 세기 증가, 감소.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죠. 그죠? 한 주기, 요거는 1초당 한 번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 한 번 진동했다 그러면 1Hz. 진동수, 주파수, 그죠? 그러면 1초당 2번 진동했다, 2Hz. 한국은 60Hz. 그러니까 220V 60Hz짜리 전류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거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또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전류 밀도. 요 얘기. 도선의 단면적이 작으면 전류 밀도는 증가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양의 전하량이 지나가는데 도선이 막 얇아.
그죠? 그러면은 일로 막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겠지. 충돌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뭐 전류 밀도가 증가해가지고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어? 많이 부딪히는 충돌이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기계 성능이 떨어진다.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오래 쓰다 보면,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 통화하다 보면 따뜻해지, 뭐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핸드폰이 막 버벅대고 그러죠. 그죠? 성능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다. 반대로 이제 단면적이 좀 크게 해버리면 전류 밀도가 이제 낮아져가지고 열 발생량이 조금 줄어들겠지. 그죠? 그런 얘기하고. 여기는 전류 밀도가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세 번째,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표피 효과라는 건데, 표피 효과 봅시다. 표피 효과가 뭐냐? 교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직류는 상관없는데, 교류 같은 경우에는 전류의 방향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하면 그 주변에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응? 왜 생기나요? 그건 뭐 우주의 법칙이죠. 왜 생기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생기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기는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전류, 어떤 뭐 전기가 흐르게 되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막 전류의 방향이고 오른손 법칙, 여기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는 거죠. 이거 본 적 있죠. 그다음 또 전류가 또 교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또 가면 자기장의 방향이 여기로 갑니다. 그죠? 그럼 또 이렇게 또 바뀌면 또 이렇게 갈 거고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 자기장의 방향이 계속 바뀐다. 주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죠.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 유도 전기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이 발생한다고.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버리면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죠? 전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는데 자기장 때문에 다시 또 전기가 생긴다고. 그게 유도 전기다. 유도 전기장. 그죠? 전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 때문에 다시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생기는 게 유도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고,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이 생기는데 이 전기장이 도선 내부에 있는 전자를 막 회전시켜 버려. 그게 이제 소용돌이처럼 막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막 길을 막는다는 얘기지. 걔들이. 응? 도선에 막 길을 막는다고. 그러니까 도선이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유도 와전류가 없으면 뭐 전반적으로 다 지나갈 텐데 중간에 유도 와전류가 생겨가지고 막 소용돌이처럼 막 지들끼리 막 왔다리 갔다리 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중간에는 이 가생이 쪽에는, 변두리 쪽에는 유도 와전류가 없어가지고 뭐 깨끗해. 그죠? 뭐 저항이 좀 적어. 그래서 중간에는 막 유도 와전류가 생겨가지고 막 저항이 심해. 그죠? 그럼 일로 안 가고 가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전기는 쉬운 쪽으로 흐릅니다. 쉬운 쪽으로. 그러니까 뭐 물도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것처럼 쉬운 쪽으로 흘러요. 쉬운 쪽으로.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전기는. 어쨌든 간에 주변, 그러니까 교류는 계속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장이 변화가 생기고, 이 자기장 변화 때문에 유도 전기장이 발생하고, 도선 내부에 전자가 그 전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전기가 흘러야 되죠. 전기장이 생기면 그 전기가 흐른다, 전자가 움직인다, 같은 얘기죠. 전자가 막 회전하는 거야. 소용돌이 치는 거야. 그게 이제 유도 와전류라고 부르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유도 와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선의 중앙부에는 전류 밀도가 떨어집니다. 그걸로 못 지나가. 소용돌이 쳐가지고, 그죠? 가생으로 간다. 도선 표면 쪽으로 전류 흐름이 촉진되는 게 이게 이제 그 표피 효과다라고 하는 거고, 이 표피 효과에 또 영향을 주는 게 뭐다? 주파수다. 주파수가 뭡니까? 진동수죠. 진동수. 이거야. 진동수. 이게 진동수가 많아. 막 60Hz야. 1Hz, 2Hz, 60Hz야. 막 진동하잖아요. 주파수가 증가해야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장 변화율이 더 늘어나겠지. 뭔 얘기냐? 주파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게 증가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증가하게 되면 주변 자기장의 변화가 더 심하게 되겠지. 그럼 유도 전기장도 더 심하게 발생할 거고, 이 소용돌이 전류가 더 심하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더 심하게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 그 도선의 중앙부에 그 소용돌이 전류가 더 심하게 발생하면, 여기가 더 심하게 발생하면 이게 더 커지겠지. 소용돌이 더 커지겠지. 그죠? 이 델타 값이, 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얇아지겠지. 그죠? 이게 막 증가해가지고. 그죠? 통로는 점점 더 좁아집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커지면은 표피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도선의 열 발생이 더 전류 밀도가 증가해가지고 도선의 열 발생이 증가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구나라고 끝날 게 아니라, 야, 이거 그러면 고주파를 반드시 써야 되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파수 높은 걸 써야 되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죠. 어떻게든 설계를 좀 잘해가지고 이거 도선의 열 발생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 줄이는 방법이 총 세 가지다. 그죠? 봅시다. 리치와이어.
이 리치 와인은 뭐다? 요 작은 선, 가는 선들을 이렇게 색이 꼬듯이 꼬아가지고, 그죠? 이거 한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개의 굵은 선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어떤 선들을 막 뭉쳐갖고 만든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선들 사이에는 어떤 좀 절연이 돼가지고 서로 영향을 좀 적게 줍니다. 뭐 영향 안 줄 수는 없지. 영향을 좀 적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표피 효과가 생긴다 하더라도 중앙부로 따지게 되면 결국 표피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겠죠. 한 덩어리인 것보다 이렇게 표피 효과로 이제 전기가 지나가는 어떤 면적, 단면적 중에 전기가 지나가는 면적이 증가하겠지. 이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자기장 영향이 상쇄가 돼가지고 표피 효과가 줄어든다. 자기장 영향이 상쇄돼가지고,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 서로 다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장에 영향이 되는 부분이 좀 줄어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영향을 받는 부분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죠? 뭐 확실히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죠? 언뜻 봐가지고는 그냥 모르지 이게 더 자기장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피 효과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리치 와인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앙부 금속을 제거해 버린다. 왜냐하면 중앙부에 이 전류 밀도가 떨어진다. 소용돌이 전류가 쳐가지고 일로 전류가 안 지나가. 그죠? 그럼 구멍 뚫어도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 아낀다. 그죠? 돈을 아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코팅을 해. 지금 중앙부가 이제 알루미늄이고 가생이 쪽이 이제 CU 구리죠. 그죠? 근데 구리 가격이 비싸. 그러니까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쪽에 구리를 깔고 전기가 좀 덜 흐르는 쪽에 알루미늄을 깔아 놓는 거지. 알루미늄은 싸니까. 그죠? 통으로 전부 다 구리 쓰면 되지 않나요? 구리가 비싸다고. 비싸니까. 전기가 좀 덜 흐르는 쪽에는 이제 알루미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전기가 실제로 흐르는 쪽에는 구리를 깔아가지고 전도도가 높으니까 얘는 저항이 덜 하겠지. 전기 전도도가 100으로 치면은 얘는 61%밖에 안 되니까. 그죠? 구리 쪽으로 흐르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열 발생이 줄어든다. 그죠? 중앙부는 알루미늄을 깔든 돌덩이를 깔든 구멍을 뚫어 놓든 상관없겠지. 어쨌든 간에, 그죠? 비워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면 알루미늄이라도 채우겠지. 그죠? 하여튼 그렇다. 실제로 이제 알루미늄이 저렴하고 전기도 구리까지는 안 되지만 어떤 61% 정도 되니까 고전류 송전선의 대부분을 지금 알루미늄을 깔아놨습니다. 지금 돈이 많으면 이제 구리를 했겠지. 근데 좀 저렴하니까 알루미늄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피 효과가 이제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대부분의 전류가 구리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 철 이런 걸 깔아 놓으면은 열 발생이 심하겠지. 그죠? 구리를 깔아놨기 때문에 금 이런 것도 잘 통하긴 하는데 그나마 또 금은 구리 중에는 구리가 제일 좀 싸니까, 그죠? 구리를 이제 코팅시킨 겁니다. 그렇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이 정도 보고, 특별히 배경 지식도 많이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이 정도 보고, 이제 본문 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좀 쉬운 거는 그냥 서브 영상에다가 올릴 생각인데, 하여튼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여기 본 영상에 올리고, 조금 별로 크게 영상 안 만들어도 되겠다 싶은 거는 그냥 본 영상에 서브 영상에다 올릴게요. 서브 채널에 올릴게요. 네, 어쨌든 1문단부터 봅시다. 1문단 봅시다. 1문단. 전류는 전하를 띤 입자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렇죠? 전기, 전류 이런 거 뭡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한다. 아니 양전하.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니까 양전하거나 음전하거나, 그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약속하기를 전자가 이동한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한 전자는 이제 알갱이 입자설로 보는 거고, 파동이 아니라 입자로 보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흐름 이제 전류라고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간다, 이것도 그냥 인간들이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전류는
전하를 띠는 입자, 뭐 양자나든 음자나든 간에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건 이제 전류라고 한다. 그럼 전류의 세기는 뭐냐? 일정 시간 동안 어떤 도선이나 회로의 단면을 통과한 전하의 양으로 측정이 되며, 이거 뭐 전류의 세기는 뭐 어떻게 측정할 건가? 일정 시간 동안, 그죠?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진 어떤 도선의 그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다. 이 입자의 개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쿨럼이죠, 쿨럼. 그러니까 I, 전류는 T분의 Q다. T는 시간이고 Q는 이제 그 전하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전하의 개수, 음전하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수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직류고 이제 교류로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걸 전류의 세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전류 그 입자가 많이 지나가면 전류의 세기가 세구나. 뭐 좀 적게 지나가면 전류의 세기 약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단위는 뭐 암페어고, 그죠? 암페어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죠? 봅시다. 그런데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회로 안에서 도선을 따라 흐르겠지. 그럴 때 전자와 원자들 간의 충돌로 열이 발생한다. 이거 뭐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선이든 회로든 간에 어쨌든 그 금속으로 된 길을 따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금속은 원자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게 금속이잖아요. 금속 고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금속 원자 하나를 딱 보게 되면 그 안에 원자 핵이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어떤 그 이제 지나가는 전자는 뭐 이 원자 핵의 그 빈 공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 핵을 부딪히는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원자 그 금속 원자의 핵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거는 지나갈 거고 어떤 거는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부딪힐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그런 충돌 때문에 열이 발생한다. 이거 이해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열이 아니라, 열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측정을 하게 되면 뭐 적외선, 그죠? 아니면 이제 그 좀 에너지가 더 센 게 나온다 그러면 가시광선, 더 센 게 나온다 그러면 자외선이 나오겠지, 그죠? 그럼 가시광선이 나오는 게 뭐다? 전등이죠, 전등. 그죠? 전등입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수은 원자들이 막 있어. 거기다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압을 걸어가지고 뭐 전자를 흘려보내면 전자가 막 부딪혀가지고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또 정상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때 에너지를 뱉어내는데, 그때 이제 자외선이 나오거나 뭐 적외선이 나온다. 자외선이 나오거나 가시광선이 나온다. 그죠? 그 형광물질에 부딪혀가지고 뭐 가시광선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일반적인 전기 흐른 도선 같은 경우에는 빛이 나오지는 않을 거고,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까지는 안 나오고 조금 약한 적외선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열이다. 그죠? 열이 발생한다. 따뜻해지죠. 뭐 전기장판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오래 쓰다 보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죠. 그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전자는 도선이나 회로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죠.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금속 원자의 그 회로 그 도선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금속 원자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빈 공간이 있을 텐데, 빈 공간은 그냥 통과하는 건 자유롭게 가는 거고, 그죠? 자유롭게 가는 거고. 근데 원자 핵에다가 부딪히는 놈, 이놈은 이제 완전하게 자유롭게 흐르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도선이나 회로 안에 원자들과 충돌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같은 얘기죠, 그죠? 충돌해가지고 열 에너지로 계속 변환이 되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지. 원래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아니면 비대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변환이 된 거예요,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단위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어떤 어떤 전하의 양, 그죠? 전하를 띤 입자들의 개수, 통과하는 어떤 입자 개수가 많아지면, 많이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죠?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열 에너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왜? 더 많이 충돌하겠지. 더 많이 충돌하겠지. 더 많은 놈이 지나가니까, 그죠? 이게 되고, 전류 세기가 커지면 열 에너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요거. 이때 같은 전류라 하더라도 도선의 단면적이 또 좁아. 단면적이 좁으면 어떤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인 전류 밀도가 높아진다. 이게 단면적, 그러니까 뭐 통로가 좁아지면 같은 양이 지나가야 되는데, 흘러야 되는데 통로가 좁아지면 그 통로로 확 몰리겠죠, 그죠? 그러면 밀도가 올라간다. 전류 밀도가 높아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해되고, 넓으면, 통로가 넓으면은 단면적이 넓어진다는 얘기. 굵은 도선을 쓴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전류 밀도는 낮아진다. 넓은 길로 가니까.
널찍하게 지나가겠지. 그죠? 그러면 전류 밀도가 낮아진다. 이해되고, 그죠? 따라서 전류 밀도 정리를 하네. 정리를 하면 전류 밀도가 높아질수록 단위 부피당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열 발생량은 전류 밀도가 높으면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죠? 전류 밀도가 그러니까 더 많이 막 지나가면 좁은 길로 막 지나가면 거기에 그 원자들이 주르륵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자 핵도 있을 거고 거기 이제 그 더 많이 부딪히겠지. 그죠? 이해되잖아요. 더 많이 부딪히면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겠지. 좀 이러한 어떤 열 발생은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자꾸 뺏겨버리는 거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계속 있어줘야지 고스란히 그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그죠? 이게 뺏겨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전력 손실인 거죠. 그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열로 인해 가지고 기기의 성능이 저하된다. 이거 뭐 휴대폰도 오래 쓰다 보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 휴대폰이 버벅대죠. 그러다가 좀 과하게 되면 회로가 손상됐어. 핸드폰이 고장 난 거지 뭐,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설계 시에 이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죠? 발열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뭐 이런 문단 정리하면 뭡니까? 뭐 왕좌왕 이것저것 얘기했지만 결국 뭔 얘기냐? 열 발생시키는데 열 발생, 그죠? 전기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전류의 세기, 그죠?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그 전류 밀도. 그러니까 전류 밀도는 그 단면적과 지금 그 커플링 되어 있죠. 단면적이 좁아지면 전류 밀도는 높아지고 이 단면적이 넓으면, 그죠? 전류 밀도는 낮아진다. 어쨌든 전류 밀도 뭐 단면적이랑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열 에너지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열 에너지가 발생한다. 발열량이 커지는 데는 두 가지 요인, 그죠? 전류의 세기, 그 다음에 그 전류 밀도, 요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 2문단 넘어갑시다. 2문단 봅시다. 전류의 밀도처럼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표피 효과가 있다. 일단 뭐 1문단에서 말하는 그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 3가지죠. 총 3가지. 그죠? 그러니까 도선의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열 발생이 증가하고, 또 도선의 단면적이 좁아지면 열 발생이 증가하고, 또 같은 얘기지만 커플링 되어 있는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류 밀도가 높아지면 열 발생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총 3가지죠. 그죠? 전류의 세기, 단면적, 도선의 단면적, 그 다음에 전류 밀도, 요 3가지를 얘기했었다. 그거다 더 추가해서 표피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표피 효과도 도선의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봅시다. 표피 효과가 뭔지. 교류 전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전지 말고, 건전지는 직류고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온 220V는 다 교류죠. 교류입니다. 교류 전류의 경우 세기와 방향은 시간에 따라 바뀌죠. 직류는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데 교류는 이렇게 갔다 바뀌는 겁니다. 교류는, 그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직류는 이렇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전류 요 플러스 방향이고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요 플러스 방향으로 계속 일정한 크기로 계속 가는 거고, 건전지 요거는 교류죠. 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들어, 크기가 줄었다가, 이게 커졌다가 점점 플러스 방향으로 커졌다가 다시 크기가 줄어들었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커졌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그죠? 이게 이제 교류입니다. 교류의 형태. 이건 1Hz고 이건 2Hz고, 그죠? 한국의 교류는 60Hz다. 이런 것도 한번 봐놓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교류를 얘기를 할 텐데 봅시다. 교류의 경우, 직류 말고 교류의 경우에는 세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변하죠. 맞죠?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주변의 자기장도 함께 변한다. 이건 좀 뭐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겠네. 일단 세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바뀌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변하고, 이 변하는 자기장 도선의 내부에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고, 그죠?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죠? 쭉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는 이제 유도 와전류라고 하는데, 그죠? 봅시다. 다시 끊어서. 다시 보면, 교류 전류 같은 경우 이렇게 세기와 방향이 바뀌죠? 시간 따라 변한다. 사인 그래프, 그죠? 이런 식으로 사인 그래프 형태로 바뀌고, 크기와 방향이 바뀌는데, 시간에 따라 바뀌는데, 이에 따라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변한다. 그러니까 어떤 전류가 흘러.
그러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죠. 그 오른손 법칙 있잖아요. 이 전류의 방향이면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생기죠. 그죠? 뭐 그런 게 생기는데 이 지금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일로 갔다가 하니까 오른손 법칙, 그죠? 자기장이 이렇게 갔다가 자기장이 이렇게 됐다가 자기장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지. 전류 주변의 자기장도 함께 변하죠, 그죠? 자기장의 방향도 함께 변한다. 뭐 세기도 바뀌니까 크기도 바뀌겠지, 그죠? 이러한 변화는 이 변화하는 자기장은 도선 내부에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면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면 이 전기 때문에, 그죠? 전기 때문에 자기장이 만들어졌고 주변에 자기장이 생겼고, 맞죠? 이 자기장으로 인해서 다시 전기장이 생기는 거야. 유도 전기장. 그러니까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전류를 유도 전기장이라 부르는 거예요. 유도라는 말을 붙여요. 그죠? 유도 전기장.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겼고 자기장 때문에 다시 또 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런가? 몰라, 뭐 이런 겁니다. 세상 우주가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죠? 어쨌든 전기장과 자기장이 막 같이 움직이더라. 커플링 되어 있다. 그죠? 그런 거다. 어디 갔나? 그 유도전기를 발생시켰다. 그죠? 계속 봅시다.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한다. 그러니까 이놈의 전기장이 생겼죠. 그죠? 유도전기장이 생긴 거야. 그래갖고 그 도선 안에서 전기가 다른 또 이 전기 말고 교류전류 말고 또 다른 어떤 전류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이제 그 전자를 막 회전시켜 버리는 거야. 도선 안에. 그죠? 그럼 이렇게 생긴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가 유도와전류다. 그 이름이 이제 유도와전류예요. 이때 유도 전기장, 그러니까 이 자기장에 의해서 생긴 전류를 유도와전류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도선의 경우 유도와전류가 그러면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가지고 그 내부의 그 어떤 전류 분포, 원래는 이게 유도와전류가 없으면 이 도선에는, 그죠? 도선에는 고르게 이제 전류가 흘러가겠지. 근데 중간에 이 유도와전류가 생긴 거야. 그죠? 그러면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가지고 중심부 전류 밀도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선이 어디 갔나? 그림이 봅시다. 이게 도선입니다. 이 도선이에요. 그죠? 이거 지금 그 구가 아니고 이 도선 단면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간에 유도와전류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유도와전류가 생겨가지고 전자가 막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있고 이러면 복잡하죠? 그러면은 기존에 이렇게 오던 어떤 그 전자들은 이 가생이로 간다는 얘기지. 가생이로. 그죠? 이게 중간에 복잡하니까 가생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봅시다. 도선의 경우 유도와전류가 흐르면 내부 전류 분포를 변화시켜가지고 유도와전류가 막 전자를 막 움직여버리니까 중심부 전류 밀도는 감소하고, 그죠? 도선 표면에는 이제 그 전류의 흐름이 막 촉진돼가지고 표면 쪽으로 막 흘러버린다. 그죠? 전류는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을 따라서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를 이제 표피 효과를 한다. 그러니까 도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면 반드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이 유도 전기장을 발생시키는데 요때 만들어지는 전류가 유도와전류고 요놈이 중심부에 빠글빠글 막 움직여버리니까 소용돌이 쳐버리니까 이 기존에 지나가야 될 전자들은 일로 안 가고 이 가생이로 가더라. 요 델타, 그죠? 델타 쪽으로 이렇게 쭉 가더라.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중간에는 지금 복잡해 소용돌이 있어가지고 안 가고 일로 간다.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쉬운 길로 갑니다. 쉬운 길로. 전기는 기본적으로 쉬운 길로 갑니다. 그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전기는 쉬운 쪽으로 갑니다. 쉬운 쪽으로. 흐르기 쉬운 쪽으로. 그죠? 그래서 봅시다. 이게 이제 표피 효과다. 표피 쪽으로 흐른다. 해가지고 표피 효과다. 그래서 봅시다.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뭐 표피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다. 주파수가 뭐냐? 주파수. 진동수죠. 진동수.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진동수 몇 헤르츠냐? 그러니까 뭐 이게 요게 t고 시간이고 여기 이제 그 전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주기 요거 1초가 걸렸다 그러면 1헤르츠. 요 한 주기 두 주기가 지나갔죠? 2헤르츠. 한국 교류는 60헤르츠입니다. 나라마다 달라요. 60헤르츠예요. 요게 이제 주파수예요. 전기 주파수입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게. 여기는 주파수가 없나요? 주파수 없지. 계속 일정하게 가잖아요.
그죠? 직류, 교류에서 생기는 주파수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게 어떻게 진동하느냐? 그게 이제 그 진동수, 주파수죠, 그죠? 60Hz. 그 이제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다. 표피 효과가.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주파수, 진동수, 그죠? 거의 한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파수, 진동수, 그죠? 막 약간 뭐 변형이 되고 하는 게 이제 주파수인데, 어쨌든 진동수랑 같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수가 더 많아. 막 더 많이 움직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동수가 더 많다? 교류 전류가 세기와 방향이 더 시간에 따라 더 많이 바뀐다. 그러면 주변의 자기장도 더 세게 바뀌고, 그죠? 그러면은 유도 전기장을 더 세게 발생시키고 유도 와전류는 더 커진다. 그러면은 중간에 중심부에, 도선의 중심부에, 그죠? 유도 와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지고 더 힘들겠지. 그죠? 더 많이 흐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더 많이 흘러가지고 이 델타가 더 좁아지겠지. 예? 이 중간에 있는 까만 선, 요 놈이 더 커진다고요. 이게 유도 와전류가 더 세져가지고. 그러면 이 가생이, 델타 쪽이 더 이게 좁아진다. 이쪽이 더 좁아지고, 더 커져가지고, 이놈이, 그죠? 중간에 있는 까만 선이 더 커져가지고, 델타가 줄어든다. 얇아진다. 그죠? 더 커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세게 발생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표피 효과가 더 세게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봅시다. 다시 봅시다. 표피 효과는 주파수에도 영향을 받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생한다. 표피 효과가, 그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세기와 방향이 더 크게 바뀌고, 그죠? 교류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더 크게 바뀌고, 자기장이 더 크게 바뀌니까 유도 와전류가 더 세게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피 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된다. 전자들이. 그래가지고, 더 강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의 변화율이 증가하고,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네? 자기장이 더 증가하고, 자기장의 변화율이 더 증가하고, 유도와 전류로 더 강해지고, 그죠? 중심부에 이제 전류의 흐름이 더 많이 밀어낸다. 그래가지고 중심부에 그 소용돌이 치는 부분이 더 넓어진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가 더 강하게 발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계속 봅시다. 표피 효과 때문에 전류가 도선의 어떤 표면층만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유효 단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렇지? 전류가 흐를 때 저항이 더 커지게 된다. 그렇겠죠, 뭐. 통로가 좁아진 거잖아요. 이 델타, 아까 이제 이게 델타가 좁아지면서 이 좁아져가지고 지나가야 될 길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전류 밀도가 더 증가한다. 그럼 저항이 더 커진다. 같은 얘기죠. 그죠? 이게 되고, 이처럼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흐를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열로 변환된다. 그렇죠? 저항이 더 증가하면 더 많은 일이 발생한다. 상식이죠. 더 많이 부딪히 충돌할 거니까, 그죠? 열 발생량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문단에서는 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표피 효과가 있는데, 이 표피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게 주파수다. 그죠? 주파수가 더 많을수록 표피 효과가 더 세져가지고 도선의 열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 그 얘기였죠. 그죠? 3문단 넘어봅시다. 3문단 봅시다.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주파수가 이제 높아진다는 얘기죠. 고주파 전류를 사용해야 되는 장치가 있는 거야. 이건 뭐 고주파를 안 쓰면 좋지만 써야 되는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표피 효과가 커질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럴 때 특히 표피 효과와 전류 밀도를 고려해 가지고 설계를 잘해야 된다. 설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계 성능이 저하되거나 회로가 손상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좀 설계를 잘해야 된다. 이 설계하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오죠. 리치 와이어, 그다음에 중심부에 구멍 뚫는 거, 그다음에 그 구리로 이제 얇게 이제 그 길을 만들어 주는 거, 그죠? 코팅하는 거 봅시다. 첫 번째, 예를 들어 고주파 변전소나 고주파 장치. 그러니까 고주파 변전소나 이제 고주파 장치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는 장치여야 되겠네.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리치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서 사용하는데, 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굵게 막 이런 어떤 선을 쓰는 게 아니라, 굵은 선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얇은 선들을 이렇게 모아서 쓴다는 얘기지. 리치 와이어, 그죠? 이게 꼬아서만. 얘들끼리는 또 절연이야.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은 그냥 굵은 한 선,
하나의 어떤 도선을 쓰게 되면, 이런 굵은 선을 쓰게 되면 이 중간 부분 못 쓰잖아요. 유도 과전류 생겨가지고 못 쓰죠. 이거밖에 못 쓰잖아. 그죠? 통로라는 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리치 와이어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죠. 그죠? 이 중심부, 유도 와전류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 안 생기는 건 아닌데 아주 작게 생길 거고, 그죠? 그 표면적을 넓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델타에 해당하는 이 표면적을 대략 비약적으로 넓힐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그죠? 이게 되고, 이게 이제 리치 와이어다. 그죠? 리치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이제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서 사용하는데, 이는 각각의 가는 선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상쇄시켜가지고 표피 효과를 최소화시킨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다 절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야. 작은 선마다 이런 어떤 뭐 중심부가 있고 가생이, 중심부 가생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가생이, 이 델타 쪽이 이놈을 더 넓게, 이놈을 넓히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 얘기지, 그죠? 봅시다. 어디 갔나? 리치 와이어라고 불리는 여러 가닥의 얇고 서로 절연된 선을 꼬아 사용하는데, 이는 각각의 가는 선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영향을 이제 상쇄시켜가지고 표피 효과를 이제 최소화시키고 전체 표면적의 전류를 더욱 균일하게 흐르도록 유도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전체 표면적의 이제 전류가 조금 더 균일하게 흐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굵은 선 하나보다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넓어질 것이다. 이건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네요, 그죠? 실제로도 그렇고 유도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요거 이제 첫 번째 설계 방법, 그죠? 리치 와이어를 쓴다. 두 번째, 전자가 도선의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어떤 표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표피 효과가 안 나타나는 수가 없죠. 항상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심부에 불필요한 금속을 제거해 버린다. 자원을 아낀다, 돈을 아낀다는 얘기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중간에 어차피 유도 과전류 생겨가지고 뭐 쓰지도 못할 거 구멍 뻥 뚫어버린다. 구멍을 뚫어버린다고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을 아낀다는 얘기죠. 돈을 아낄 수가 있다. 자원 절약, 그죠? 세 번째, 알루미늄 선 표면에 전도성이 높은 구리를 얇게 씌운다.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전도성이 더 높아. 그럼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통알루미늄을 쓴다면, 어차피 여기 이제 알루미늄이 지나가잖아요. 알루미늄이잖아요, 그죠? 전부 다 통알루미늄이라면 중심부는 못 쓰고 이쪽에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그걸 따라서 어떤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열 발생량이 뭐 그렇게 생기는 열 발생량보다 요 중간에는 알루미늄을 쓰고 요 가생이 쪽에 구리를 쓰는 거야. 구리를 입힌다고. 그죠? 여기는 이제 중간 부분 알루미늄 쓰고 이 가생이 쪽에 이제 구리를 얇게 발랐다. 왜 얇게 바릅니까? 이 가격이 커서 구리가 더 비싸요. 알루미늄보다. 그죠? 가격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기 전도도를 보게 되면 알루미늄 한 61%, 그러니까 구리가 100%라고 봤을 때 알루미늄은 한 6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루미늄은 저렴하고 뭐 그냥 전기도 안 통할, 어차피 유도 과전류 생겨가지고 일로 전기가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뭐 싼 거 그냥 박아놓고 실제로 흐르는 CU 가생이 쪽에 CU를 발라가지고 여기 이제 가격이 좀 높지만 가격이 높아도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일로, 그죠? 얇게 발라가지고 일로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알루미늄을 통과하는 것보다 CU를 통과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전기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전력 손실, 그렇죠?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죠? 열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전류라 하더라도, 같은 어떤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알루미늄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구리를 통과하느냐, 열 발생량이 다르죠. 구리는 전도도가 100%라고 보면 그때 생기는 열 발생보다 알루미늄을 통과할 때 생기는 열 발생량이 훨씬 더 많다. 전기 전도도가 6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럼 다 구리선으로 하지. 구리가 비싸서 그렇게 못한다, 그죠? 중간에 어차피 못 쓰는 거는 알루미늄 박아놓고 그 주변에 구리를 싹 발라가지고 실제로 전기가 흐르는 거는 구리 쪽, 그죠?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는 거지.
이제 고주파 쓰는 장치에는 요 세 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 좀 스마트하게 장치를 만들 수가 있다. 좀 저렴하게, 그죠? 이런 얘기였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냥 뭐 그래도 조금 볼만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 문제는 이제 빠르게 답만 봅시다. 그 제대로 푸는 거는 이제 그 꼼꼼히 오답은 다음 영상에서 보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걸 골라라. 4번. 전류 밀도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 상황. 전류 밀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이런 이제 고려한 사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그쵸? 이거 뭐 설명 방식 묻는 문제였네. 그러니까 전류 밀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이 뭐예요? 전류 밀도로 인해서. 그럼 뭐 전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거 어떻게 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고주파를 쓰게 되면 표피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전류 밀도가 높아질 텐데, 그러니까 고주파를 쓰게 되면 전류 밀도로 인한 어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설계할 건데, 세 가지 얘기 나왔었죠. 리치와이어, 그 다음에 그 구멍뽕 뚫어가지고 좀 돈 아끼는 방법, 아니면 그 알루미늄 박아놓고 그 주변에 구리로 코팅해버리는 거, 요런 걸 이용해가지고 뭐 좀 저렴하고 아니면 효과적으로 열 발생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답 4번이죠. 뭐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어쨌든 맞는 얘기다. 그죠? 또 2번 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내용 일치 문제네요. 답 5번. 전류가 표면으로 흐르는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전류가 표면으로 흐르는 특성? 이거 이제 표피 효과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가지고, 고려해가지고, 전도성이 좋은 구리 표면을, 전도성이 좋은 구리 선의 표면을 알루미늄으로 감싼다. 거꾸로 얘기했구만. 알루미늄 선의 표면을 전도성이 좋은 구리로 감싸야 되겠죠. 그죠? 거꾸로 말았네. 그죠? 그러면 이제 열 발생량은 줄어든다. 그죠? 이거 지금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열 발생량은 증가하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구리 표면에다가 알루미늄 감싸버리면 그것도 표피 효과가 생겨가지고, 구리 쪽에는 그 전기 안 통하고 가생이 쪽으로 흐르는 표피 효과가 생겨가지고, 그죠? 열 발생량이 오히려 더 증가하겠네. 이렇게 하면. 그죠? 틀렸다. 이렇게였고, 간단한 뭐 내용 일치 문제였고, 3번 봅시다. 3번 봅시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기억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서술하라. 여기 빈칸 채우라는 얘기네요. 봅시다. 그림은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의 단면이다. 이게 단면입니다. 단면. 그죠? 이게 단면이에요. 이게 구가 아니에요. 단면입니다. 이게 단면. 도선의 내부에서는 유도 전기장이 발생하고, 중간에 내부, 그죠? 중심부에는 유도 전기장이 발생하고, 이 전기장이 도선 안에서 전자를 회전하는 형태로 움직이게 하는 소용돌이 모양의 전류인 유도 와전류, 그죠? 유도 와전류를 발생시키겠네. 이 중간 부분에는 유도 와전류가 생겨가지고, 여기로는 전자가 안 지나가려 한다. 그럼 어디 지나갈 건가? 여기 가생이 쪽으로, 그죠? 표피 쪽으로, 표피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도선의 중심부보다는 표면으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르는 표피 효과, 그죠? 표피 효과가 이제 발생한다. 그죠? 이 효과에 의해 전류가 집중하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막 집중하게 돼가지고, 흐르는 표면층의 두께를 요거 델타라고 한다면, 교류 전류의 주파수가 더 증가할 때, 주파수가 더 증가하면 표피 효과가 더 세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 중간이 이 소용돌이 치는 이 와전류가 흐르는 부분이 더 커질 거고, 델타는 줄어들겠지. 그죠? 그럴 때 델타는 줄어든다, 뭐 얇아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그림에서 색이 짙을수록 전류 밀도가 높은 걸 나타낸다. 그래갖고 이제 구처럼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여기가 가생이 쪽으로 전류 밀도가 높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허옇죠. 그죠? 여기는 전류 밀도가 낮다. 뭐 때문에? 유도 와전류 때문에. 그죠? 뭐 이런 얘기였다. 뭐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좀 넘어갑시다. 쉬운 거는 영상을 안 만들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뭐 웬만하면 어려운 거 위주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좀 쉬운 거는 서브 채널 있죠. 서브 채널. 거기 가서 보면 빠르게 보는 거 영상을 또 만들어 놓을게요.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